대법원 2021년 2월 18일 선고 2015 다 45451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보증 채무금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거래 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한지 여부, 소급 및 이때 제3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 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적극 이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의 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다수 의견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행위 자체를 하는 회사의 기관이다. 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관을 통해 결정한 의사를 대표이사를 통해 실현하며 대표이사의 행위는 곧 회사의 행위가 된다. 상법은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2항 대표권이 제한된 경우에 대표이사는 그 범위에서만 대표권을 갖는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을 위반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 능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는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 행위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고 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일정한 대외적 거래 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 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이하 내부적 제한이라 한다. 내부적 제한에도 선의의 제3자는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된다. 거래 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아 거래 행위가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중과실이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믿음으로써 거래 통념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를 게을리하여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자에게 중과실이 있는지는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제3자의 인식 가능성, 회사와 거래한 제3자의 경험과 지위, 회사와 제3자의 종래 거래관계, 대표이사가 한 거래 행위가 경험칙상 이래에 속하는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자가 회사 대표이사와 거래 행위를 하면서 회사에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상법 제393조 제1항은 그 규정의 존재를 모르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법률의 부지나 법적 평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그 적용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제한은 내부적 제한과 달리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조항에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의 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 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위에서 본 내부적 제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대법관 박상욱,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 의견.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모두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상법 제209조 제2항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대표권에 법률상 제한이 존재하는 주식회사와 그렇지 않은 한 명 회사의 구조적 차이 등을 고려해보면 정관 등 내부 규정에 의하여만 대표권이 제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한 명 회사의 대표 사원에 관한 상법 제209조 제2항을 상법 제389조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준용하더라도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모든 경우에 그대로 준용할 것이 아니라 성질상 준용이 가능한 범위에서만 준용되어야 하므로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기준을 선의, 무과실에서 선의, 무중과실로 변경하는 것은 거래 안전 보호만을 중시하여 회사법의 다른 보호 가치를 도외시하는 것일 뿐더러 전부 아니면 전무의 결과가 되어 개별 사건을 해결할 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을 기하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판례는 선의, 무과실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주식회사의 여러 다양한 실질 관계에 따라 보호되는 과실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에 집중하는 한편 보호되지 않는 경과실의 거래 상대방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과실 상계를 통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판례가 보호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선의, 무과실은 단순한 선의, 무과실이라는 표현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다수 의견과 같이 거래 상대방의 보호 기준을 선의, 무중과실로 판례를 변경하는 것은 강학적인 의미에서 무과실을 무중과실이라는 용어로 대체한 것 외에 재판 실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판례를 변경한다면 거래 상대방의 과실의 정도가 큰 경우에도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거래 행위를 유효하다고 보게 될 것이어서 특히 보증과 같은 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구체적 타당성과 쌍방의 이해관계 조정에 있어 지금까지의 판례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판례 변경의 필요성이 없다.